예,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을 적색, 청색, 흑색 이 세 가지 색깔로 분류한 추천 문건을 비밀리에 만들고 심지어 댓글까지 모은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판사들에 대한 이른바 뒷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 한 분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윤나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그 청색이셨더군요. 네. 예. 죄송하지만 그 윤나리 변호사님의 이 저 기록을 여기 이름 이게 뭐 블랙리스트라고 명칭은 아닙니다만 네. 왜 청색으로 구분했나의 이 저 내용을 보니까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면은 있으나 선을 넘는 면은 아님, 선을 넘는 편은 아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이거? 네, 봤습니다. 예.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나쁜 평은 아니네. 그 정도로요. 농담이고요. 예. 사실 동료 법관들한테 왕년의 동료 법관들한테 저는 사실 이 보고서를 직접 바로 볼 수 없었으니까요. 예. 카톡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 자유롭고 분방한 윤나리 판사님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일종의 그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자조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 동료 판사님들은 그러니까 저랑 동료 판사님들하고 생각은 좀 달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 정도의 뒷조사 파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다른 일반 동료 판사들은 전혀 그런 예상까지는 그렇군요. 못했죠. 그래서 완전 충격. 예. 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른바 적색, 청색, 흑색 이렇게 돼 있으면 적색이 가장 위험 인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색은 가장 포함돼야 될 인물. 아, 그 위원회나 네, 뭐 이런데. 그 위원회에 가장 포함돼야지 위원회가 뭔가 민주적으로 구성돼 돼 있는 것 같이 외관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행정처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예. 거기에 제일 약간 미묘하긴 하네요. 그 제일 포함돼야 될 판사가 적색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판사가 이 판사들도 포함돼도 괜찮다. 청색. 청색. 전 청색이죠. 윤 변호사님. 네. 예. 그리고 검은색은 이 판사들도 뭐 그냥 무난하다. 그게 한 60명 정도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이걸 굳이 뭐 적색, 청색, 흑색 중에 따지자면 청색인 분들이 제일 좀 뭐랄까? 무난한가요? 아니 그 반대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변절할 수 있는 쉽게. 예, 이거 하여간 좀 미묘하긴 합니다. 네. 이걸 이렇게 정해놓고 실제로 그것이 이렇게 적용됐었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이 리스트는 행정위원회라는 이제 판사들이 이제 하도 너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너무 이 수직 관계랑 사법 관료가 심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리스트는 그 위원회에 들어갈 때 그 판사들을 어떤 판사들이 들어가야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면서 예. 실제로는 본인들 그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위해서 만든 리스트고요. 예. 그래서 이 리스트가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또 문건들이 있어요. 뒷조사 문건들이. 뭡니까? 그건? 뭐 핵심 판사,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본인들의 정책에 대항하는 판사와 그 핵심의 주변에 있는 판사, 예. 그 21명을 분류한 아, 그렇군요. 네, 그 문건이 따로 있어요. 예. 그 문건에 대해서는 실행됐다는 소문이 좀 있었죠. 근데 대상은 21명이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좀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예. 특히 사실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법제도거든요. 예, 예. 근데 사법제도가 우리나라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연구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예.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인사보직,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심, 지금 온갖 재판들이 다 그렇죠. 거기서 다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분들을 배제했다. 거기 그 재판부에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갈 수 없었다는 예. 소문들이 돌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게 네. 언제 일입니까? 제가 그 말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 제가 예. 중앙법원에 있었을 때는 2016년이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말이 있었죠. 예. 네. 그렇다면 저희가 어제도 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사법부야말로 결국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해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이른바 적색, 청색, 흑색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뭐 핵심이냐 아니냐, 이거 핵심적으로 이 사람들은 빼야 될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거미줄처럼 네. 뭐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를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사 출신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원에 있을 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예. 이미 판사들이 자조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다만 판사들이 몰랐던 것은 이렇게 치밀하게 촘촘하게 실제 거점법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이 문건에 거점법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예. 각 법원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판사들의 그 소문을 파악하는 법관, 거점법관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그 거점법관들이 주로 이제 행정처나 기획법관 출신들인데 그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도 사실 되게 비교적 정확하다고 다른 동료들이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제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저랑 가까이 있던 누군가가 그걸 다 보고를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몰랐던 거죠. 예. 그 경악스럽고 수치스럽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예. 그런 사찰이나 당하는 판사들 그리고 실제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당연히 그렇죠. 크리티컬한 그 문제되는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되게 예민한 사건에 뭔가 넣는다. 입김이 통할 것 같은 판사들을 넣는다. 이런 의혹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네. 근데 이제 판사들이 이제 그런 것을 그 전까지는 그냥 소문으로 술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이 보고서가 드러나면서 이게 사실이었어?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이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이야. 같은 판사가. 판사들은 사실 외부랑 접촉을 거의 많이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료들에 대한 애정이나 신망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서로 되게 존중해요. 예. 그런데 그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사찰을 하고 평가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구나. 그거 처참함은 설명하기 힘들죠. 예. 그 어제 대법관 13명이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요구해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그 재판을 전원 합의체 회부해서 뭐 결국은 그 의도대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대법관들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재판에 예. 대한 불신에 대한 그거니까 빨리 지나야 되겠다는 걸 이해하지만 예. 국민 정서랑 너무 동떨어지죠. 일단 본인들의 자존심이나 본인들의 재판의 공정성, 난 공정하게 재판한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변명을 하기 이전에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죠. 예. 그리고 또한 판사들은 재판할 때 항상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전원합의체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했다 하면 특히 저는 그 우병우 원세훈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과정을 밝히는 거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몇몇 내부자밖에는 몰라요. 그렇군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우병우가 원해서 시나리오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예. 통상적인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이다.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랬으면 저는 국민들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판사하면 그냥 법조문 그대로 어찌 보면 깝깝하게 판결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일부에서는 가질 수가 있는데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도 이번 일을 거치면서 갖게 됐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아실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예.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은 제약이 돼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나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